네 번째 외부 지문은 인구 감소에 대한 외부 지문이었죠.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남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how long,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의 세계적인 경제를, 이때의 글로벌은요,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대단하죠. 그리고 기술적인 이 경쟁력을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을까? 뭐뭐 할까? will 붙었죠. The country, 그 나라가, 이거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를 할까?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죠. deterrence는 억제력이란 뜻인데요. 전쟁을 억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 있잖아요. 휴전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방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In the future, 미래, into the future, 미래에도. 이거 into라고 쓰였는데요. in이라고 봐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are likely to가 의문문으로 나오네요.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인데 뭐뭐 할 것 같은가 라고 의문문이 되겠죠. 현존하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뭐뭐 할 것 같은가, 악화될 것 같은가, 뭐뭐와 함께 악화되는 인구 통계학적 경향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악화되는 인구 통계학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경향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러한 경향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악화될 것 같을까? 즉 악화될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질문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질문들의 핵심이 이 인구 통계학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와 기술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쟁 억지력도 발휘하고 방어 자세를 잘 유지를 하고 이런 게 인구 통계학적인 근데 악화가 되는 나빠지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경향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다 가능히 할까?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가 더 악화가 될란가? 이러한 악화되는 인구 통계학적인 경향과 함께 그렇게 될란가? 이런 질문들을 지금 던지면서 이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냐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뭐의 중심?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학적 궤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인구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능력, to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때 comprehensively는 그냥 다루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고요. ability to 동사 원형해서 뭐뭐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루는 능력, 종합적으로 다루는 능력. 그것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다루는 능력은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대한민국을 말하겠죠.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면에, 뭐의 모든 면이냐면 그것에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well-being에, 복지에, 그리고 international 하면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그리고 국가적인 안보에, 그리고 심지어 잠재적인 포스트는 뭐뭐 후란 뜻이죠. 통일 후 역학 이런 문제에도 이런 모든 면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요. 여기서 지금 통일 역학이 뭔가 싶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은요. 역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했다 치면 통일 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그 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 그런 다이내믹스 이런 것을 역학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후에 뭐 힘의 역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힘은 두 나라의 힘을 말하는 거겠죠. 통일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도 심지어 이 대한민국의 능력이 즉 이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이 능력이 이 모든 면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진짜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요, 전체적으로 as a whole, 전체적으로란 뜻이에요. 세계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기는 하대요. 2050년까지 one in six people, 6명 중에 1명은 will be over, 뭐뭐 이상일 것이다. The age of 65, 65세 이상일 것이다. 근데 뭐뭐 위로,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뭐뭐로부터 위로냐면 대략 one in 11, 11명 중에 1명, 11명의 사람들 중에 1명 으로부터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게 5명, 6명 중에 1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는 그러니까 11명 중에 1명 대략 그랬던 것으로부터 위로 가서 이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2050년 되면 고령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while이 나오는데요. while은 동안에, 반면에 이렇게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뭐뭐이긴 하지만 이란 뜻도 있어요.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도 쓰이기는 합니다. 모든 사회가 경험을 할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거긴 하지만 for the course of 뭐뭐 동안에, 그러니까 그 세기 동안에, 지금 현 세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세기 동안에 이걸 경험할 거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is ahead of the curve. 이거는 유행에 앞서는, 시대에 앞서는 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유행은 무슨 유행을 말하는 거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향성에 있어서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뭐뭐와 함께.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고요. 탄생의 수와 함께. down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10% 아래로의 탄생의 수와 함께. 이전 연도로부터 10% 아래로의 탄생의 수와 함께. 그러니까 탄생이 이전 연도보다 10%가 감소를 했는데요. 그 탄생수가 감소한 거는 여러 해 동안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2019년까지의 총 인구와 2020년의 총 인구가 이제 원래는 그래도 2018, 2019 이렇게 쭉쭉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조금 그 둔화 속도가 늘어나긴 하나 그 늘어나는 그 폭이 줄어들었었겠죠. 왜냐면은 신생아 수가 점점 감소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2019년까지의 인구와 2020년의 인구가 이제 달라졌다. 더 2020년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이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fertility rate는 출산율이란 뜻이에요. 출산율은 2020년의 출산율은 0.84 birth였대요. 근데 이거 그냥 0.84 탄생, 그러니까 0.84 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er woman, 여자 하나당 0.84의 출생이었대요. 출생률이. 그러니까 여자 하나당 1명도 안 나는 거죠. 난 1명이라도 나왔는데. 안 나는 친구도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기는커녕 결혼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the lowest figure예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맞아요. 전 세계에서 인당 1명도 안 낳는 게 우리나라인데, 근데 그 수치가 0.84인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well below, 훨씬 더 아래이다. 근데 well은 한참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면 돼요. 한참 더 아래이다. 인구 보충 출생률보다 한참 더 아래이다. 그 replacement level rate, 여기까지가 인구 보충 출생률이 되겠고요. 그게 2.1%래요. 인구 보충 출생률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배경 지식의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태어나야 이 10명이라는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구가 유지되려면 애를 낳아야 되는 그 출생률, 인구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출생률이 2.1%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1명은 낳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는 인구를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생으로 2.1명 정도 낳아야.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아래죠. 0.84를 낳아요. 그럼 사람은 계속해서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을 테고, 근데 태어나는 사람들은 점점 적고, 그러니까 점차 우리나라의 인구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2100년쯤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1950년대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 거라고 합니다.